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 중 하나는 아마도 관계와 고독 사이의 균형일 겁니다. 당신이 지금껏 사랑이라 믿어왔던 모든 감정이 사실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실은 텅 빈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기 싫어 만들어낸 정교한 위장이었다면요? 그리고 당신이 관계라고 부르는 그 연결고리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실에 가장 가까운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고독 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찾아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침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기고 모든 소음은 희미해져가는 의식의 저편으로 아득하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적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속삭이듯 들려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저 다른 누군가의 삶에 동행했을 뿐인가?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사회가 미리 써둔 각본에 매혹됩니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삶을 공유하며 함께 늙어가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답고 안전하게 들리는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관계의 조화라는 이름 아래 죽어가는 내 안의 작은 목소리들, 창고 깊숙이 처박히는 꿈들, 침묵 속에 갇혀버린 욕망들, 그리고 마침내 홀로 서는 법을 잊어버릴 때까지 서서히 휘어져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어떤 길은 침묵과 고독, 그리고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여기서의 희생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타인에 대한 희생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개성화의 과정은 결코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신의 그림자조차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과 진실을 나눌 수는 없는 법입니다. 프로그램된 미소와 화려한 결혼식으로 가득 찬 이 사회는 홀로 걷기를 선택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네. 결국 혼자 늙어 죽을 거야. 짝이 없이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 이 말들은 지혜에서 비롯된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두려움에서 내뱉는 저주에 가까운 기도처럼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한 충족감이 알맞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사랑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고독의 사막을 걸어야 할지라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통찰을 통해 우리 마음속 어두운 복도를 밝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두려워하는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어쩌면 싱글로 남는 것이야말로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자유이며 자기 배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당신을 이해해주고 당신을 완성시켜주며 잠들기 전 매일 밤 느껴지지만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말이죠.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사회와 문화는 이 생각을 주입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어. 만약 혼자라면 그건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이 메시지는 미묘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혼자인 사람들은 미완성된 존재, 의심스러운 존재, 어딘가 고장난 존재로 여겨집니다. 마치 고독이 개인의 실패이자 결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사랑해야 한다는 그 강박이 사실은 도피의 한 형태라면요? 벌거벗은 채
아무런 방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 영혼과 마주하는 그 공포에 맞서는 방어기제일 뿐이라면요.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외면하는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집착할 뿐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주는 불안감을 막아줄 방패로 상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낭만적 사랑이 가진 거대한 환상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따스함과 삶의 목적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적응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의견을 바꾸고 욕망 하나를 침묵시키고 익숙했던 습관 하나를 희생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성숙이라 부르고 동반자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본질은 수능적인 캐릭터로 대체되었습니다. 자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누군가로 말입니다. 융은 사랑을 경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복을 경멸했습니다. 자율성의 항복, 창조성의 항복,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그 광기 어린 용기의 항복을 말입니다. 이상적인 낭만적 사랑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녹아들어 융합과 정서적 의존 위에 정체성을 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융합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창조적인 혼돈을 죽입니다. 사람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은 종종 그 대면을 피하기 위한 아름다운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라는 완전함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불하는 심리적 대가를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대부분의 커플들은 표면적인 평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영혼의 조각을 대가로 한 타협이 있고 수장된 욕망을 숨긴 침묵이 있으며 단순한 동맹이 아닌 정서적 생존을 위한 계약에 불과한 결혼 생활이 있습니다. 융은 그런 결합이 자기 실현의 의지가 서서히 시들어가는 새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실 속 낭만적 사랑은 종종 꽃과 약속으로 포장된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창작하는 예술가를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들려고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확장하는 영혼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낭만적 사랑은 억제와 조정, 그리고 끝없는 협상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대화할지, 상대에게 얼마의 시간을 할애할지, 당신의 모든 선택이 관계의 경계와 양립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내부 위원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것은 지치는 일이며 그 모든 협상 뒤에는 위험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커플이라는 더 큰 무언가에 속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융은 이 환상이 치명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 당신의 감수성, 직관, 연약함을 파트너에게 투사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를 조각내고 관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사라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줄이고 평화를 위해 당신의 고통을 숨기며
당신의 본질을 협상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융이 옹호했던 사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 자신의 길, 부조리함까지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삶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이 외부에서 찾던 것을 내부에서 찾아야 함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과 마주할 용기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그것을 실패라고 부를 때 기꺼이 혼자 걸어갈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은 바로 그 자발적인 고독 속에서 태어나고 그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온전함을 찾으려는 시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온전해져야 한다는 가장 신성한 과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가장 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단지 자기 자신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자유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랐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말은 고상하고 영감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차갑고 침묵하며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현실이 닥쳐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의 안전함으로 다시 도망칩니다. 칼 융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즉 소속감, 인정, 그리고 정서적 안락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독은 유행이나 미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들이 무너져 내리는 정신의 전쟁터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은 가면 없이, 방해물 없이, 변명 없이 거울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것을 기꺼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인정과 오락, 그리고 중요해 보이지만 실은 소음으로 공허를 채우는 역할만 하는 약속들에 둘러싸인 감정의 거품 속에서 살기를 선호합니다. 융에게 고독은 결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평범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토양, 길들여지고 반응적이며 수능적인 인간이기를 멈추고 대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기 위한 조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개성화된 자아라고 부른 무리의 정신을 초월한 개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따뜻한 보살핌과 등 두드림 속에서 이런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융이 말한 자유는 무리를 떠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떠나는 것은 단절이며 애도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친구를 잃고 연인을 잃고 예측 가능성이 주는 안락함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얻습니다. 융은 이 선택을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고독했던 것이 아니라 신념에 의해 고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몰두했고 글을 쓰고 산책하며 정신이 온전한 한계점까지 자신의 생각과 대면했습니다. 그의 성찰은 고통을 알았지만 계속 나아가기를 선택한 한 남자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립의 고통이 적응의 평범함보다 낫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회라는 무대를 가면극으로 보았습니다. 결혼, 관습, 편의를 위한 우정. 이 모든 것은 존재의 부조리하고 무서운 깊이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융은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의 환상 아래 숨겨져 있던 것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고독은 바로 그 필수적인 침묵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들은 것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에 반응할 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존재가 아닌 반사체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독은 고통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진정한 고독은 버려졌다는 쓰라린 감각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성숙하고 의식이 재정비되며 내면의 혼돈이 형태와 방향, 그리고 불꽃을 찾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융은 종종 우리에게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둠은 낭만적인 저녁 식사나 주말 쇼핑몰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완전히 혼자일 때 방해물도 약속도 당신을 당신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구해줄 사람도 없을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철학적 사유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항복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현대 세계가 가르쳐주지 않는 강인한 정서적 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연결, 과도한 공유, 그리고 사생활의 노출을 보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합니다. 침묵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당신이 수년간 피해왔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자, 창조자, 고독한 예술가를 외해 즉 하나의 변종으로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느껴야 할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들이 당신을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이상해졌다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진실과 침묵, 그리고 마침내 따를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외칠 때까지 당신 자신의 생각의 소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유는 포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정서적 안락함을 포기합니다. 공유된 인생 계획을 포기합니다. 자동적인 애정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 포기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바로 힘입니다. 당신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의존하지 않고 굽히지 않으며 소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은 성인 생활의 궁극적인 성취로 포장됩니다. 해피엔딩, 최종 정복, 완전한 세상으로의 입장을 알리는 트로피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진 속 미소와 낭만적인 글고 뒤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더 무겁고 더 날 것이며 좀처럼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는 진실. 많은 이들에게 결혼은 축하가 아니라 억제입니다. 발견의 여정이 끝나고 가능성이 닫히며 확장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결혼은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며 반복과 습관, 일상과 안락함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영혼은 그 반대를 필요로 합니다. 혼돈, 침묵, 불편함. 위대한 것은 통제된 토양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안정성은 집을 짓는 데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아이디어를 낳는 데는 치명적입니다. 사명과 비전, 그리고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내면의 부름을 가진 한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는 시간과 집중력,
그리고 분산되지 않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똑같은 남자가 결혼하여 일상의 요구, 감정적 의무, 그리고 사소한 일들에 대한 끝없는 협상에 묶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모든 결정은 승인받아야 하고, 모든 단계는 설명되어야 하며, 모든 변화는 협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불꽃은 갑작스럽지는 않지만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결혼은 실존적 긴급함을 공유된 스케줄로 바꾸어 버립니다. 안절부절 못함을 합의로 대체하고 깊은 진실을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암묵적 동의로 대체합니다.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자신의 소명을 맞바꾸고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뒤로하고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소 짓습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의 의지가 죽는 것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창조와 파괴, 그리고 초월을 이끄는 생명 에너지가 이제는 비위를 맞추려는 욕망에 의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결혼은 끊임없는 연기를 요구합니다. 감정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말하고 느끼고 꿈꾸는 것을 걸러내야 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의 절반, 가정의 절반, 이야기의 절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융은 절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함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전하기를 선택하는 개인을 믿었습니다. 창조하도록 태어난 사람에게 그러한 포기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고독과 정신적 공간, 그리고 창의적 집중과 토요일 저녁 식사 계획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분열되지 않은 마음을 요구합니다. 황금 새장은 편안하고 아름답고 안전하지만 여전히 새장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은 비록 애정으로 장식되어 있을지라도 창살 뒤에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군가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포기했습니까? 관계의 역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창고에 넣어두었습니까?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진실을 침묵시켰습니까? 현대의 결혼은 동반자 관계를 약속하면서도 종종 자신을 관리 가능한 무언가로 다듬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정신에게 그것은 상징적 죽음의 시작입니다. 대가는 크지만 조용합니다. 한 번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제를 피할 때, 계획을 미룰 때, 관심을 끄는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서서히 스며듭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작은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홀로 맞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관계들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당신이 가장 살려둬야 할 불꽃을 질식시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미뤄야 했던 아이디어가 있었을 겁니다. 보류 중인 대화, 해결해야 할 불편함, 관리해야 할 감정 때문에 강렬한 글쓰기를 중단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당신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잃었습니다. 고독한 창조자는 수도승이 사원을 지키듯 그것을 보호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위대함은 미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리치거나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나타나고 당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야생과 같습니다. 혼자 달려야 하고 탁 트인 들판이 필요하며 잠 못 이루는 밤과 느린 아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유된 스케줄이나 두 사람을 위해 지어진 아파트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넘쳐 흐르고 불타고 파괴하고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침묵을 원합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만 혼돈이 형태를 찾고 오직 고독 속에서만 생각이 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이 누구의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대라는 회사의 직원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다고 말하지만 모든 단계는 판단과 거절,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걸러집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전쟁 행위이며 더 이상 당신의 온전함을 협상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융은 그러한 선택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재의 중심으로 삼기로 결정하는 순간 편의에 의해 당신 주위를 맴돌던 모든 것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계획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벌거벗고 자유로우며 마침내 온전해진 당신. 진정한 주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에도, 결핍에도, 두려움에도 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에 동의하는지 묻기를 멈출 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살기 시작할 때 그 길에 들어섰음을 알게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말해도 혼자 걷기를 선택할 때 말입니다. 그 선택은 두렵고 고립시키지만 또한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당신에게 제공된 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키고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당신의 버전을 투사했던 사람들을 실망시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관계, 예측 가능한 직업,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계획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항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융은 당신 자신이 되어라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존재가 되는 안전함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위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충분하며 그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충분한 사람은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속되기 위해 비위를 맞출 필요도, 애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의할 필요도,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강렬함을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의존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융은 당신에게 행복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온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안락함을 주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준에서의 고독은 더 이상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옥한 땅이 됩니다. 당신의 의지가 자라고 당신의 비전이 형태를 갖추며
당신의 존재가 마침내 그 정당성을 찾는 공간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은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바로 자신의 진실입니다.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게 하고 세상을 적으로 돌리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지와 약속, 그리고 감정적 안정성으로 포장된 삶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노력했을지도 혹은 여전히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그 이상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찾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숨쉬기 위해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 무너지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되기 위해 존재를 구축하는 사람. 융은 외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는 당신 주변의 세상을 침묵시킬 때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와 초연함,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잠재웠던 안락함을 잃는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자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적응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적응하는 것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같아지는 지점이 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평범함으로 돌아가 이야기가 당신을 흔들지 않은 척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이 살아가는 위험, 가슴속에 유일하게 중요한 충성심, 즉 결코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충성심을 품고 살아가는 위험을 말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관심과 공유는 어딘가에서 홀로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조용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자기 자신을 결코